거느리는 자들, Harvest and 그들은 say 거듭됨, they are repeating, 거짓됨, lying, 거슬림. unknowing. 나는 I'm easy 그들에게 to 순응하기 follow them. 쉽다. 그러나 너는 거부한다. But you 거부한다. refusing 거칠게, from 거침없이 without hesitating. 우리는 거스름, We will resist, 거듭함, repeat 거듭함, again. 거듭나는 Revival. Lasting 끝까지 survival. 살아내고 살아남아 Live until the 함께 end. 다시 살아날 것이다. Reverse again together. 우리는 We harvest and sow. 뿌릴 것이다. 눈을 뜨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어젯밤 꿈속에서 꿈꿨던 꿈에서 깨어나는 꿈.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은 때로 섬찟한 일입니다. 지난날이 꿈이었던가, 지금이 꿈속이던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골목길을 넘어 큰 길로 나가면 폭포 소리처럼 커집니다. 그 소리는 꿈속에나 그리마, 돈벌레가 내는 소리입니다. 30개나 되는 깃팅질 다리들이 서로 스치면서 바닥을 훑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 부지런히 달을 놀립니다. 다른 것들도 각자의 둥지에서 나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 커다란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담비탈에 성벽과도 같은 담장들 사이를 메어갑니다. 그 벌레들은 살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나쁜 꿈 속에서 저 높은 담장들 너머로 흘러비치는 컴컴한 그림자로부터 둥지를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화를 가진 자가 독점하겠다는 캐피탈리즘은 강력합니다. 마그마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흘러넘쳐 산비탈 아래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한 대다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합니다. 욕망의 가문 마그마에 그리마들을 각각질이 녹아내리고 떨어진 다리들은 날길 여기저기 수북히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리마들은 그 온기를 쫓아 검은 마그마의 샘이 있는 담장 아래로 몰려듭니다.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리마엑스는 부지런히 더듬이를 움직입니다. 떨어져 나간 다리들, 그 목까지 정신없이 움직여 다리 숫자는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담장 사이에 난 우람한 대문 앞으로 갑니다. 도저히 이게 그리마로서는 올라갈 수 없을 그 높은 윈턱에도 길은 나 있습니다. 떨어져간 다리들, 우수한 그리마들의 각각질, 체절들이 자갈처럼 쌓여 진입로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한 욕망이 분출하여 모든 것을 녹여내리면 그 길은 제대로 다져져 물신의 재단으로 가는 유용한 참배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마엑스는 둥지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인간의 꿈을 꿉니다. 자신의 존재가 한낱 그리마엑스의 꿈일 뿐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그는 꿈이라고 생각한 산비탈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입니다. There is a house in an old city.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been the ruin of many a rich soul and mind, many a poor spirit and God. I know I'm one. Their mind are full of terror. They soothe us, my blue-collar race. Our future is trembling down in new old world. Now the only thing they need is just receiving the world
to do what you've done. We must spend the money, time, and the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ethical effort to take our own right, not to take the ball and chain. Oh, people, tell our children not what he had, what I have done. Don't spend your lives while they're lying to us in the house of lying sun. Well, I got a notebook on my left arm and the other hand raising up. I'm going back to street to take back right all the rights. All people, tell the kid not to do what you've done. Tell the kid not to do what you've done. 우울한 저녁은 해가 저물며 느리게 시작되었다. 푸르게 보일 만큼 음침한 회색 시멘트 벽. 건물을 더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서로 인류가 멸망해도 커다란 잔해로 남아 변치 않을 것만 같다. 저 육중한 건물에 눌러붙은 살 국리들이
내겐 보인다. 거기엔 가게와 장사와 돈과 자본과 사람과 세입자가 어우러져 죽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박사는 그들의 하늘과 땅을 주님과 어머니 대지처럼 휘감고 있다. 건물 앞 길바닥에 무릎 꿇은 없는 집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은 사실 살만한 집 아들이지만 건물 박사 앞에서 웬만한 집 새끼들은 발견할 재간이 없다. 유학 마치고 귀국하는 자제분들은 한국에선 전공을 살리기 힘든 탓에 건물학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가 흔하다. 각국 각색의 식당과 카페들을 세입자들이 준비해 놓았으니 고르기만 하고 내보내면 된다.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2년 만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님에도 법안이 2번 바뀌어 이제 10년을 있을 수 있음에도 주님의 부르심은 무릎이 떨리고 비워달라는 콜링은 버티면 당연히 괴롭힘을 당하리라는 불안을 부른다. 그 무릎 위로 땅거미가 진다. 저 멀리 어둠이 느껴진다. 계산은 치밀하다. 건물학은 시간과 공간을 어음처럼 당겨 쓰는 기술이다. 시간 노름에 쓰일 돈을 공간에 부으면 땅이 3곱, 30곱 곱하기처럼 포개져 미래의 땅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고로 내년에 벌어들일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한 셈으로 친다. 주님은 그 순간 세례를 내리는 심정으로 없는 집 자식을 가르친다. 억울하면 너도 주인해라. 이 세상에 가게 주인이라는 건 없다. 이 땅에선 오직 건물주만이 주인이다. 5,000평 가게라고 해야 계약 끝나면 비워야 한다. 건물주는 단 50평 땅 밑으로도 지구 반지름 깊이만큼 거대한 법적, 사회적, 절대적, 관습적, 반계약적, 반윤리적, 상속적, 때론 한국적, 내세적 보장을 받는단다. 꿇었던 무릎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자식은 우뚝 서서 달린다. 죽도록 달린다. 저 멀리 느껴지는 암흑 속으로. 두 평반의 무덤과도 같은 땅 속으로. 사람들은 다음날 먼 공이 틀 때쯤 깨달을 것이다. 그 눈먼 자들, 질주하는 육신의 덩어리의 정체. 그들은 어둠이 불러온 땅거미. 이 땅에 땅거미지다. 그들은 이 골짜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맞으려 하지만 이곳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아름다운 소리가 오히려 사람이 거지고 사람을 지키는 아름다운 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아름다운 계곡의 피리 소리는 끝없이 이어져 이루어지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뜨거운 몸, 서로 이어진 사랑. 국가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을 얼마나 국가 자체로 여기는가에 의해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 그것조차 틀어막고 침뱉는 기계식 계산기의 언어들, 금속의 뇌, 온통 보이지 않는 실체들. 보이지 않는 실체들. 국가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을 얼마나 국가 자체로 여기는가에 의해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 가치 없는 기계적 계산이 지난 100년, 200년, 300년 끝나가고 있다. 끝나야 하고 끝날 것이다.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본다는 국가라는 관념의 시대는 저문다. 약한 자들이 약한 자를 도와 강자의 횡포를 막는 세상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어요. 왜 소중한 시간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다못해 차비일방벽 써가면서 남들 싸우는 데 와서 같이 맞으려고 서 있냐는 거죠. 상인분들에게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뭐라도 하다못해 뜨뜻한 국물이라도 한술 챙겨주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얘기해보려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게 된 건지. 일단은 제 얘기부터. 왜 그렇게까지 하냔 말을 들을 때 따라붙는 이야기가 타공동, 산단, 희생 같은 것들인데 그건 소위 이타적이라는 말이겠죠. 사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건지도 모르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건 말입니다. 일종의 과대망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과 나는 한 덩어리가 아닌데 하나라고 믿고 모두의 이익이라 믿고 제사를 깎아먹고 있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건 다 틀린 일입니다. 그들과 하나야. 만약에 마음을 돌려 나 자신의 몸과 시간과 약간의 자비를 느끼고
안에서 뺄셈을 한다면 너무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라던가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시간들을 더 나눴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가볍게 얘기하면 저는 여느 자원봉사자보다도 훨씬 적은 노력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마음가짐도 당연히 아니고 아주 당연한 최소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뺄셈을 해볼게요. 마음의 뺄셈. 미처 못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곡 노래 같지도 않고 음악 같지도 않지만 아무튼 지금 연주를 하고 있죠. 편의상 시험을 불러요. 덧붙여서 원래는 가족이 써왔어요. 소설을. 그래서 첫 강제집행 현장으로 달려갔던 날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의 내용이 그 상황에서 계속 쓸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강제집행에 관한 글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두운 면과 북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그 순간 펜을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은 연필이었는데 혼자도 더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을 강제집행을 우리에서 빼내려면 삭제를 해야 하겠죠. 나로서는 그냥 빼지진 않으니까 최소한 왜 그런지 스스로 설득을 해야 하고 거기 걸맞는 세법이 있어야죠.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그가 가봤자 상황이 바뀌는 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금의 상황을 맞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다음 예시 댓글을 볼 때 흔히 보게 되는 깨알같은 판단들, 박원순 씨에게 몇 번이고 뒤통수를 맞고 정동영 씨, SBS 등등. 그들은 우리가 써왔던 이것저것에서 처음에 더 해준다고 했어요. 몇 곱의 힘을 보탠 적도 있긴 하죠. 그러나 결국엔 빼고 빠지고 빼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누기밖에 없고 나누기만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고,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다른 현장에서 나누기를 하는 장하나 씨를 보고 큰 기쁨과 놀라기까지 했던 걸 보면 정치인들의 빼기들이 남긴 상처가 더 깊었던가 보네요. 아마 저의 음악은 그보다 더 글쓰기는 나누기 같은 세법의 일인가 봅니다. 제가 자신에게 뭘 더 하려고 하고 곱하기처럼 위대해지려고 하면 그래서 똥냄새가 나요.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뭔가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빼보려고 하면 글이 써지질 않아요. 아마 그래서 표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하려니까 다시 어디서 가져와야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그럼 이걸로 상인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해명될까요? 저는 시민들도 상인분들과 상관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인분들은 지금 수협에 속고 서울시장이란 자에게 속고 깡패들에게는 맞고 경찰들과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협에 속고 시장과 구청장에게 속고 경찰들과 공무원들에게 속고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허울, 2020년 남한사회와 문재인 정권이라는 간판, 그 그늘 아래 둘러싼 경찰과 공무원들이 펼쳐진 압박 속에서 깡패들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들을 마구 부수고 온갖 불법이 펼치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공무원이 판을 깔면 경찰이 방을 보고 내리막이들 뻗치면서 있어준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본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그러진 않을 거라니까. 떠올리자면 선수만 남았던 세월호를 볼 때의 충격, 광주항쟁과 4.3 학살,
사망자가 104명으로 나오는데 현재도 죽는 노동자가 연간 2,000명 정도라니까 평균 19일마다 104명 정도 죽네요. 학생범 전두환이 가족에게 빼돌려준 서울시 재산, 노량진 시장, 국제적 침탈자본 IMF 점령하에서 깡패 집단 수협에 헐값으로 넘겨지고 1,500억 대 세금을 받아내 엉터리 신시장을 짓고 그 시장에서 수십 년 장사하던 상인들의 얘기는 제대로 들으려고도 않고 협박과 폭력과 파괴로 결국 몰아내고만 수요. 그리고 무엇이 무서운지 한겨울 새벽 3시에 700명이 넘는 용역 깡패와 경찰과 공무원 등등이 합세해서 관련 빼는 깡들이 무시하는 건 물론 실질적 형사범죄 행위, 악랄한 폭행과 파괴로 상인들을 짓밟는다. 그날 구청과 서울시에서 뿌린 부끄러운 소문이 결국은 용역 깡패 대장부, 고등학생들, 집행관리원 공무원, 경찰과 의무경찰 등등에 모두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이고 시장에 우리 지어놓은 걸 어쩌냐는 뚱따지 같은 소리처럼 어처구니 없기만 하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은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왜 할머니들이 엄동설하는 철길이 고압선 바로 옆에서 난방도 없는 육교의 텐트에서 보내셨는지, 왜 성인분들이 어지간한 폭행을 당해도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지, 왜 어떻게 SBS 기자는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취재해 아기자기하게 모독적 암수를 내보내고도 기자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700명이 깜깜한 서울의 겨울 새벽에 광란의 악탈을 저질렀는지 한두 마디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범죄 사실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것. 오랜 도시에 집 한 채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짓 해가 누운 자리라고 했다. 그곳은 수많은 길어진 영혼과 슬진 어린의 배로 비행한 정신이, 가난한 신이, 나도 전에 마시아졌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테러. 그들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안기고 오히려 우리를 도발해 대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너를 뛰다 이 멋진 새 세상에 뒹굴고 있다. 부유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저 확도 받아내는 것. 그들이 만족하는 때는 오로지 받아내고 뜯어내고 걷어들일 때뿐이다. 오 브라더, 애들에게 말해.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 돈과 시간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들을 우리 권리를 지키는 데 써야 하잖아. 애써 황금 개목걸이를 걸 것인가? 제발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 삶을 통째로 갈아 넣는 사이 그들은 누워서 거짓 해를 띄운다. 좋아, 난 옳지 않은 왼팔로 글을 쓰고 다른 한 손을 지켜 세운다. 난 거리로 돌아가 바로잡을 거다. 되돌릴 거다.
잃어버린 권리를. 동지여, 아이들에게 말해. 우리처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처럼 살지 말라고.